자, 내일 열병식이 열립니다. 이天安문 광장 주변 주민들 창밖도 지금 못 내다 본다고 할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 관심이 가는 게 또 있죠. 박근혜 대통령 뒷자리에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앉게 된다고 하는데 어떤 표정으로 바라볼지 참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중국의 역대 주석들보다 강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 건지 중국의 권력 구도를 저희가 핵심적으로 또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소식도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자, 일단 천상철 차장. 네. 지금 현재 베이징 분위기, 열병식을 준비하는 베이징 분위기 어느 정도로 삼엄한 건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오늘 이제 저희 채널A 청와대 출입하는 송찬욱 기자가 베이징에 가 있는데 저는 예. 이제 기사 관계 때문에 몇 번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좋겠다 열병식도 근처에서 보고 했더니 말이 청와대 출입기자에서 열병식 취재를 왔지만 호텔 내부에서 TV로 봐야 될지도 몰라요. 지금 이렇게 한탄할 정도로 예. 아주 경비가 삼엄하고요. 오히려 길거리에 공안이 일반인들 주민들보다 훨씬 더 많이 보일 정도로 아주 10m 간격으로 빼곡히 서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도 지금 좀 굉장히 좀 불편함을 좀 겪고 있다고 하네요. 예, 불편하겠네요. 예. 저 안에 장안지에는요, 원래 그 계획에 따르면은 5m 간격으로 쭉 공안이 서서 돼 있고, 오늘 0시부터 이미 교통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네. 못 천안문 다니는 거죠, 광장 예. 양쪽으로 3km. 그 지역은 아예 지금 사람들이 전혀 다닐 수가 없다. 허가진 인원만 다닐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취재하러 간 기자도 거기에 어떤 동선을 벗어나면은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천 차장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걸 보면 사파인데 네. 이렇게 X표가 쳐져 있는 건데 창밖으로 못 나온다는 거예요? 네. 진짜로? 위험할 수 있으니까 못 나오게 한다는 거죠. 유리창 뭐 안에서 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예. 바깥으로 나와서 그 고개를 빼고 보는 건 안 된다고, 밖에 나와서 하는 건 안 네. 된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또 이제 사무실 창밖으로 이제 천안문 광장 보려고 이제 사람들 저렇게 예. 저렇게 짐을 싸고 있죠. 예, 이거 짐을 왜 싸는 거죠? 캐리어에 이제 짐을 싸가지고 이제 저게 아마 그 예. 가서 이제 보고 싶은데 저 사람들 나가서 아마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예. 근데 직장 안에서 저렇게 하정대 보려고. 목장이 네. 천상철 차장이 잘 설명을 못할 것 같고 계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건가요? 이거 좀 부연을 좀 해주시죠. 저 그림은 제가 왜 그렸는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인데 예. 어쨌든 저 느낌은 지금 현재 저 안은 밖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가지고 다른 데서 왜냐면 3일, 4일, 5일이 휴일이거든요. 예. 근데 2일부터 아예 완전 전면 통제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생활하는 것이 완전히 불편합니다. 지금 집 안에서만 TV 보거나 밥만 해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 그림을 예. 그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관공서에서 이렇게 짐을 싸가지고 와서 아예 숙식을 하면서 근무를 네. 안에서 할 수밖에 없고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우승훈 교수님. 예, 오신 지 지금 한국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한 4, 5일 됐습니다. 예. 현지에서 열병식 준비하는 그 열정, 중국인들의 열정 어느 정도인지 좀 전해 주시죠. 예, 제가 중국 생활 13년째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글쎄요, 중국인들이 이렇게까지 들뜬 것도 최근 몇 년 동안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매년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만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부정부패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잃는 것도 되게 많아갖고 중국 사람들은 그 속에서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예. 그런데 바로 이 전승절,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70여 년 전에 힘이 없어갖고 열강에 당했다. 조그만 일본한테도 당했다라는 것. 중국 지금 시진핑 주석의 중국 공산당 당국은 국민들에게 힘을 불어줄 필요도 있고 또 분위기도 일전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 대대적으로 온 중국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게끔 조금씩 참가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으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상하이에 있습니다만 상하이에 있는 사람들도 그 전승절 준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귀찮다라고 하지만 너스레를 떠는 것이었죠. 예. 정말 재밌다. 우리는 지금 상태에서 이와 같은 지금 중국에 살고 있다는 게 되게 자랑스럽다라는 그렇군요. 그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예, 열병식을 통해서 국민적 사기를 끌어올리는 그런 예. 계기를 시진핑 주석이 만들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천상철 차장 네. 화면에 지금 날씨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날씨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지금 이틀간 비가 내렸단 말이에요. 어제 그제. 근데 인공광우설이 있었어요.
네. 하늘을 좀 맑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예. 지금 일단 아까 열병식 블루 파란 하늘을 연출하기 위해서 공장 가동도 멈추고 차량도 2부제 통해를 시키면서 아주 깨끗한 하늘을 보여주고 싶어 중국 정부가 안달이 났는데 뭐 날씨를 누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어제 그제 비가 왔고 오늘은 잔뜩 흐렸고요. 예. 일단 내일은 그러니까 열병식 당일 10시 네. 오전 10시 하는데 내일은 일단 예보상으로는 아주 맑은 것으로 오전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해서 맑은 것으로 예보가 돼 있습니다만 혹시 또 날이 짓궂을까봐 중국 정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정호 앵커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날씨를 맑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중국 정부가 인공 강우를 뿌린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확인은 제가 예. 못 해봤습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저기 베이징 날씨가 3일 열병시가 하는 날은 아주 맑은 날씨가 될 거라고 오늘 신경부가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맑은 날씨를 원래 예상도 그렇게 되지만 그 맑은 날씨는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중국은 세계적으로 인공 강우를 내리는 기술이 아주 발달해 있다. 예, 최인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비행기에서 구름 씌인 요드안을 뿌리는 방법이고 하나는 미사일을 쏘는 방법인데 어느 정도 많이 하느냐. 1년에 약 5만 회 정도가 중국에서 인공 강우를 내린다. 5만 회나? 예, 5만. 그러니까 전체 중국의 강우량의 1%가 인공 강우로 내리는 비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에서 베이징 올림픽 때도 당연히 인공 강우를 했는데 아까 보면은 앞에 있는 30일이라고 1일이 비가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거는 당연히 인공 강우를 통해서 미리 구름씨를 말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내일 열병식에 이 중국 국기가 또 등장을 한다고 해서 이 국기 제조 업체들도 아주 신이 났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팔리고 있는 거예요? 오성홍기 판매가 뭐 50%나 예.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만드는 오성홍기. 네, 예. 오성홍기. 예. 5개의 별이 저렇게 보이죠. 지금 다림질로 저 국기를 다리고 있는 워낙 크니까요. 저렇게 여러 사람이 붙어서 다림질을 할 정도로 뭐 저렇게 해도 엄청나게 불티나게 지금 팔려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국기 만드는 업체는 지금 아주 신이 났습니다. 예. 자, 바로 이번 열병식에서 또 가장 관심을 받는 게 이제 의장대 여군인데 여군 뭐 치마 단까지 길이를 똑같이 맞춘다고 지금 해서 또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건? 일단 키가 그 여자 그 열병식 참여하는 군인 키가 178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다 똑같이 178은 아닐 거 아닙니까? 누구는 180도 있을 것이고 176도 있을 것인데 그렇게 예. 따지면 뭐 허리선이나 치마선은 똑같은 치마를 준다 하더라도 길이는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입힌 다음에 치마 밑선을 통일하기 위해서 다시 재가공을 한다고 합니다. 딱 맞춰서 맞춘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훈련 후에 워낙 저게 훈련이 힘드니까 몸무게가 많이 빠지잖아요. 예. 다시 이 옷을 재수선을 할 정도로 아주 하나하나 세심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다종대부국장, 예. 이번 열병식에 참여하는 군인들 8대 조상까지 뭐 조사를 다 한다면서요. 예. 이 시진핑이 그만큼 이 테러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과거에도 좀 그런 일들이 반복됐었죠. 예. 이번에 이제 8대 조상까지 한다는 보도가 있긴 있었는데요. 예. 과연 그렇게 진짜로 한 건지, 일부만 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보도가 있는 자체 제가 원문을 확인은 해봤습니다. 예. 그런데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과거에 후진타오 주석이나 장쩌민 주석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암살을 하는 기도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들어와가지고 아주 강력한 반부패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거기에 뭐 정치국 위원, 정치국 상무위원까지도 쪼우용 캉이라고 하는 전임자 중에 정치국 상무위원 했던 사람까지도 현재 형사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부패 척결 과정에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차례 시진핑 주석한테 한 번은 자동차 사고를 위장했고 또 한 번은 회의실에 폭탄이 실제로 그래요? 설치가 돼가지고 그거를 제거하는 적이 있었고 한 번은 또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주사를 맞는데 그것이 독주사로 암살을 하려는 기도까지 있었다고 지금까지 저러한 암살 기도가 무려 6번이나 있었다고 하니까 시 주석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자기 경호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예. 거다. 그리고 시 주석이 최근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반부패 투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내가 반부패 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목숨 그리고 내 명예 이런 걸 모두 버리고 하겠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진핑 주석도 저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자기의 목숨까지 거론하면서 반부패 투쟁을 독려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승훈 교수님. 예. 뭐 이 시진핑 주석의 어떤 권력, 힘
어느 정도인지 이제 잠시 후에 저희가 자세히 분석은 해드릴 텐데 권력 구도가 좀 중국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인데 시 주석의 힘이 어느 때보다 강한 건 분명합니까? 맞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예. 역대 최고 지도자들 모택동 주석과 그다음에 등소평 예. 같은 경우는 권력의 힘을 2라고 한다면요. 그 다음에 장쩌민 주석하고 후진타오 주석은 1. 예.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은 1.5 정도로 아, 그래요? 두 주석보다는 훨씬 강한 것이죠. 예. 그 원천은 군권에서 나옵니다. 군권. 예, 예. 중국의 모택동 주석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의 그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전임 장쩌민 주석이라든가 후진타오 주석은 군에 대한 기반이 없습니다만 시진핑 주석은 군에 대한 기반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큰 권력이 나오는 것이죠. 예. 이 권력 구도 문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중국 권력 구도 이것만 알면 된다 할 정도로 저희가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종대 국장, 예. 박근혜 대통령 지금 경호는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예. 경우요. 박근혜 대통령 경우는 중국하고 우리하고 3개월 전부터 무리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 경호하는 사람들이 가장 근접 경호를 하고요. 예. 중국 측에서 최고의 경호를 지금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내일 또 하나의 관심사, 이天安문에서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룡해가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눌지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한데요. 외교부에서 오늘 밝힌 내용이 있는데 그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견해로서는 급이 안 맞는 사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지금부터 그걸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천상철 차장. 네. 자리는 일단 뒷자리죠, 최룡해가. 바로 그렇습니다. 뒷자리인가요? 일단 뒷자리로 예상이 되는데 정확한 그 좌석 배치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좀 그건 내일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초대된 사람들 중에는 아주 가까운 자리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만나서 어떻게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눌지 아니면 뭐 못 본 척할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못 본 척한다. 예. 얼굴은 둘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작년에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 때 우리가 일단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결국은 그냥 돌아갔었는데 한번 어쨌든 간에 외국에 나가서 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눈인사 정도는 충분히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먼저 최룡해 당 비서가 외면하지 않는다면요. 만약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눈만 내리 깔고 가면 이러면 뭐 못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어쨌든 간에 정상을 특사 자격을 갖기 때문에 예. 똑같은 김정은의 그걸 대신해서 갔다고 보면 당당하게 눈을 이렇게 뜨고 간다면 눈 정도 마주칠 수 있고 눈인사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성훈 논설위원은 네. 뭐 예상보다 어떤 게 좀 바람직하고 어떤 게 좀 네. 맞는 건지 지금 상황에서 지금 네. 북한이 뭐 사과 아니다 이런 얘기 저희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지만 그런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뭐 사과 논란이 있습니다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열병식보다는 리셉션장에서 예. 리셉션장에서 자연스럽게 어쨌든 이렇게 마주칠 가능성이 조우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 상황에서 최룡해가 먼저 어쨌든 지금 남북 간에 대화를 하자고 한 마당이고 본인은 김정은의 특사로 온 상황이니까 먼저 고개 숙여서 반갑게 악수를 고개 인사를 하고 그러면 그 고개 인사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에 대한 그걸 받는 형태로 악수를 예를 들어 청해서 예. 반갑다라고 하는 그 이상의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바로 이렇게까지만 이루어져도 남북 간에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어색하지 그런 않은 생각이 상황. 듭니다. 예. 자, 여기 근데 저희가 사실 확성기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사과를 번복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유감이라는 표현을 사과로 해석을 해줬는데 선의로 받아들였는데 북한이 오늘 사과가 아니라 유감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확성기를 다시 틀어야 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이렇게 확성기를 김정은 독재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스개 물론 상황입니다만 확성기를 갖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 또 확성기에다가 김정은 이렇게 사진을 한번 붙여서 뭐 어떻게 대응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속상한 그런 기분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전 차장. 기분이 어떨까요, 최영희가? 확성기에 이제 여러 가지 레퍼토리들이 많이 공개됐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김정은에 대한 얘기도 직접적인 언급도 있습니다만 뭐 노래 소녀시대 노래, 예. 소녀시대 노래를 확성기에 대고 틀 수는 없으니까. 네. 근데 이런 부분이 어쨌든 우리 국민 감정을 오늘 완전히 북한이 다시 한번 자극을 했거든요. 일단 이제 바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만 확성기를 결국은 꺼준 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예. 국민적인 비판이 많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정말 대놓고 이렇게 가시돋친 말을 건넬 수는 없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어떤 분위기 정도는 좀 전달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예. 해봅니다. 자, 우승 교수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 열병식 네. 얘기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이 원로들이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네. 것들이 좀 논란이 됐었는데 참석을 한다고요. 네, 그런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래대로라면은 원로들이 참석하는 게 당연합니다만 지금 시진핑 주석의 그 부정부패 척결에 대해서 사실은 장쩌민 주석이 그 중국 내부에서는 가장 강력한 저항 세력의 예. 수장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장쩌민 주석에 대해서는 권력의 화신이다라는 식으로 좀 안 좋은 수식어도 중국 국내에서는 붙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쩌민 주석이 그 마음이 편치 못한 걸 갖다가 참가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 표출할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었는데 결국은 그래도 국가적인 행사니까 참석하게 된 것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에는 참석을 하게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하종대 부국장과 함께 중국의 권력 구도를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중국의 이 주석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게 예. 어떤 건지, 그리고 당 총서기도 주석이 겸하고 있는데 왜 그런 건지, 또 10년간 최고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일단 시진핑 주석의 권한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요. 예. 기본적으로 중국은 이제 당 국가인데 예. 중국 공산당이 전체 국가를 이끌어가는 그런 체제잖아요. 예. 그래서 당의 최고 높은 자리가 총석이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네. 이 총석이라고 하는 자리를 그러니까 2012년 네. 11월 달에 이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2013년 3월에 국가에서 가장 높은 자리가 국가 주석 자리입니다. 이 국가 주석 자리를 꿰차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의 대표고 이거는 국가의 대표. 그렇죠. 예, 이건 그리고 뭔가요? 중국에서는 다른 나라하고 특징이 하나 있는 게 예. 당이 바로 군을 직접 갖고 있습니다. 다른 당이? 데는 다 예.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수반이 군을 통솔하게 되는데 중국은 당의 최고 지도자가 군을 통솔하게 합니다. 그래서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바로 시진핑 국가주석은 당에서의 최고인 당 총석이, 그리고 예. 국가의 최고인 국가 주석, 그리고 군의 최고인 중앙군사의 주석 자리를 갖고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최고 지도자가 되는 거고요. 여기하고 같은 레벨에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있는데 예. 그 나머지 6명은 항상 총석이한테 보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레벨은 같은 국가 수반급이지만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볼 예. 수가 있죠. 자, 중국도 권력 분립 체계가 있습니다. 그냥 일당 독재 국가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이렇게 권력이 나눠져 있긴 한데 그렇죠. 우리는 이 아래 부분은 우리나라 직제에 비유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정리를 해 주시죠.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의 당 총서기가 우리기로 하면 이제 대통령 예.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권력의 2인자가 국무원 총리입니다. 현재로서는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예. 2인자고요. 그리고 전국 인민대표위원 상무위원장은 우리기로 하면은 국회의장에 해당하는 사람인데요. 짱더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예. 아주 김정일 이미 사망한 김정일하고 아주 친했던 그런 사람이고 북한에 있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이 중국 공산당 내 조직, 아까 이제 중앙 상무위원들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 시진핑이 어떻게 해서 권좌에 오르게 됐는지 이 과정도 좀 압축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사실은 중국에서 최고 지도자에 오르는 그런 예. 내용은요. 국가의 어떤 극비의 그런 비밀이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고 공개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거를 대부분 이제 베이따이허라고 하는 베이징에서 한 230km 떨어진 그 휴양지에서 대개 전임자들 그리고 현임 그런 국가의 지도자들이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누구를 당 총서기로 할 것인가 이거를 얘기를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흘러나온 얘기로는 기본적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어떤 정치적인 업적이 당 총서기에 올라올 때까지 가장 뛰어났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리커창 국무총리가 오히려 정치적인 업적은 가장 뛰어났다.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최고 지도자에 오를 수 있었느냐. 누구보다도 가장 장점인 상하이방의 최고 영수인 예. 장점인이 이 사람이 오르면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가장 특징이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를 잘 인화를 잘한다. 예. 사람과의 관계를 잘 관리를 한다. 이게 아주 특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설령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면 정치 개혁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국의 어떤 최대 화두였는데 설령 이걸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르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덜 하지 않겠느냐. 왜냐면은 상하이방이라고 하는 거는요. 중국의 상해는 베이징이 정치적인 어떤 그 수도라고 한다면은 상해는 경제 수도라고 해서 그렇죠. 이 상해방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주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네. 부유 어떻게 있겠습니까? 여러 데서 공산당의 지금 지도자 자리까지 올라가면서는 그 월급만 쌓아가지고는 절대 부유해지기 어렵죠. 다른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겠죠. 예. 그러니까 부패 척결을 한다면 이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을 올린 건데 사실은 후진타오는 다른 사람을 밀었습니다. 아까 같은 공청단파인 이 공청단파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예. 같은 공청단파인 리커창을 밀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장쩌민이민 시진핑이 위로 올라간다. 그런데 시진핑이 위로 올라간 다음에 부패 척결을 하면서 결국 그 칼을 이쪽에서 맞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쩌민과 시진핑 사이가 아주 안 좋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고요. 그렇군요. 실제로 정치국 상무위원 중에서 쪼용캉은 상하이방 중에 하나입니다. 서구 예. 상하이방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 상하이방의 가장 책사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정징홍이라고는 전 국가 부주석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패자당 시진핑을 쭉 끌어서 올려준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까지도 지금 현재 어떤 그 이런 반부패의 칼날 이것이 그 사람까지도 가 있다고 하니까 장쩌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이 불편할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이 10년 임기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5년 임기로 연임을 하는 거였군요. 예. 예. 중국의 공산당 당대회가 5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5년에 한 번씩 열릴 때 공산당 당대회에서 전국 인민 대표가 항상 모일 수가 있어요. 딱 한 번 모이고 그 사람들은 완전히 흩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 전국 대표가 약 2,270여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일 수 있는 사람 중앙위원을 선출을 합니다. 그 중앙위원이 약 376명이고요. 네. 그 중앙위원들이 지금은 이제 지금 371명, 예. 371명이고요. 이 사람들이 중앙정치국 위원 25명을 뽑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뽑으면 이 사람들은 약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게 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은 항상 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에 있는 큰 시, 예를 들어서 베이징이나 텐진 이런 시의 서기도 같이 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 쭉 7명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뽑아서 이 사람들은 중국 전체를 이끌어가는 일을 수시로 만나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네. 그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7명은 모두 똑같은 직급인 국가 수반급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항상 주석한테는 모두 보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다. 예. 그리고 논의를 할 때는 모두가 2인 1표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동등한 권리를 행사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우수균 교수가 아까 얘기했을 때 시진핑 주석이 약간의 어떤 그 과거보다도 1.5 정도 권력을 쥐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쭉 권력이 예. 마오쩌둥 시대는 혼자 다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덩샤오핑은 그보다 좀 약해졌었는데 예. 후진타오보다는 좀 더 힘이 강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게, 시진핑 주석이 다른 주석들에 비해서 힘이 강했던 이유. 아까 우수은 교수님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군을 장악했다. 그리고 부패 척결도 지금 예.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건데, 이 부패 척결, 뇌물을 도대체 얼마나 받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대부분의 중국에서 부패 얘기를, 예. 공식적으로 나온 액수, 이거는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그래서 중화권 매체라고 미국에 이제 서버를 둔 보신이라고 하는 매체가 있습니다. 그런 매체에서 얘기를 할 때 보면은 대개 국가수관급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무려 항상 조 단위다. 예. 그러니까 조 단위다. 예, 조 단위. 그리고 그 아래 중앙정치국 위원들은 대략 그보다 10분의 1인 1000억대. 그리고 장관급은 그보다 다시 10분의 1인 100억대. 다 뇌물 받아서. 예. 예. 이런 얘기가, 이거는 입증된 얘기는 아니고 확증된 건 아니고요.
중화권 매체에서 나도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기로 하면 한 군수 정도 되는 게 이제 현석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항상 수억 대 이상의 뇌물을 받고 있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모든 사람이 이렇다는 건 아니고 그중에 일부가 그렇게 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우수훈 교수님, 중국이 정말 이 뇌물이 예전에 이제 우수개로 나온 건지 네티즌들이 올린 사진을 보면 트럭에다가 현금을 실어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다고 조 단위의 뇌물도 준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 시진핑 정부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척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쉽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중국의 역사는 부정부패와 함께 맥을 같이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중국의 지난한 역사를 살기 위해서는 항상 부정부패를 해서 뇌물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만 결국은 부정부패 척결은 저는 쉽지 그래요.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예. 제가 단적으로 베이징에서 특파원을 할 때 제가 아는 분이 복숭아 밭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그 안에 큰 창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고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잘 아는 현석이가 예. 뇌물을 받았을 때 갖다 놓는 장소라고 창고가? 합니다. 예, 그래서 설날이라든지 예. 그런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거기 창고가 위에 천장까지 닿는다. 천장이 제가 보니까 대략 한 7, 8m 되는 높이였는데 예. 그런데 그 천장까지 단다.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중국의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가. 왜 시진핑 주석이 부패 척결에 나설 수밖에 예. 없는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종대 부국장과 이 중국의 권력 구도를 저희가 정밀하게 분석을 해드렸는데 얼마나 쉽게 다가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수근 교수님과는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